부모님께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말, 가장 힘이 되었던 말, 고마웠던 말, 어떤 거 있어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응, 한번 써보시겠어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24살 때 돌아가셨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면, 지금 뭐 돌아가신 지 이제 21년 됐어요. 예. 떠올리면 항상 뭐가 떠오르냐면, 우리 상미. 우리 상미. 딱 네 글자. 그냥 상미라고 한 적이 없고 항상 우리 상미라고 하셨어요. 우리 상미. 근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사랑을 담고 있는 단어라는 걸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더 많이 느낍니다. 그냥 상미야 사랑해 이것보다 우리 상미. 넥타이 예쁘네요. 누가 사줬어요? 우리 상미가 사줬어요. 음. 제가 뭘 잘해도 그냥 상미 최고야가 아니라 역시 우리 상미가 최고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학생들 이름 말할 때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냥 누구라고 부르지 않고 아주 친해지면 반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도 우리 지영이, 우리 민서 이런 식으로 제가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떠올려 봐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21년 지났어도 아직 제 귀에 우리 상미. 그게 저에게 너무 큰 힘을 주거든요. 어, 자랑스럽다, 내 딸. 좋아요. 자랑스럽다는 말을 많이 써주셨네요. 자, 엄마, 아빠, 딸이어서 고마워. 와, 이런 말 해주셨어요. 소중하다고 매일 말해주셨어요. 알아서 해주는 딸이어서 참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 최고야. 아유, 우리 딸 최고. 내 딸 사랑해. 갑자기 아버지 생각나서 눈물 나요. 길자야, 잘했어. 라는 말이 생각나요. 우리 딸내미. 아유, 전부 다 내 부모님에게 들은 말들이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거창한 말이 하나도 없죠. 뭐 미사여구, 엄청난 미사여구 하나도 없죠. 결혼할 때 너 같은 딸 한 명만 더 있었으면 하면서 우신 게 기억이 남아요. 너 같은 딸 한 명만, 와, 이거 진짜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진 말이 너무 많이 나온다. 오늘 여기 들어오신 정말 여러분 최고입니다. 세상에. 그래요. 맞아요. 네. 다들 벌써 눈물 난대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눈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한테 했던 말도 정말 목숨을 다해서 발음했던 말이 우리 상미였던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우리 상미. 저는 그 말 속에서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미안하다, 모든 말을 다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쵸? 예, 멋지다. 예. 야, 제가 이렇게 써보세요. 라고 한 이유는요. 이렇게 써보니까 어때요? 내 부모님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지금 마음속에 차오르시죠? 그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내 아이의 기억에 평생 남을 말들을 매일 잘해주고 있나?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에 내 아이가 우리 엄마의 목소리, 우리 아빠의 목소리 떠올리면서 눈물 흘릴 만한 말은 지금 채팅창에 써주신 것처럼 거창한 말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말들이지요. 그쵸? 나는 내 자녀에게 매일매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나? 우리 매일매일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이 가성비 짱이에요. 돈이 안 들어요. 예. 그런데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고 트라우마를 또 남기게 하는 것이 또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또 채팅창에 또 한번 써보세요. 채팅창에 써보세요. 내 아이에게 내가 최근에 해준 말 중에 가장, 이 말 잘했어. 라고 생각드는 말 뭐 있어요? 최근에 내가 해준 말 중에 한번 써보실래요? 최근에 나는 내 아이에게 이런 말 해줬어요. 예, 한번 써보세요. 어떤 말 해주셨나요? 저는, 저는, 얼마 전에, 상담하면서, 음,
중학교 이제 2학년 남자아이와 아빠. 예, 이 둘이 대화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화가 거의 없고 아이가 아빠랑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어색해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아빠랑 소통을 전혀 하지 않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얘도 막 우울해지면서 더 아빠랑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족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아빠가 자랄 때 이 아빠가 자기 아버지와 소통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아빠랑 대화도 거의 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과의 관계가 너무나 어색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 가족 상담하면서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데 쑥스러워서 이때까지 표현 못한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이 아버지가 갑자기 눈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서 아들한테 처음으로 뭐라 그랬냐면 이 아들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존재만으로도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가 막 목이 메어서 그걸 끝까지 발음을 못 하셨어요. 존재만으로 고맙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중2 남자애가요. 막 막 이러고 울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마주보고 손 잡아보라고 손 잡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 아버지의 말 예. 존재만으로 고맙다. 아 정말 이 아이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한테 어떤 말을 하고 계세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새. 네. 자, 여러분. 자, 다른 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는 것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사랑해. 오늘도 고생했어. 예, 안 태어났다면 큰일 날 뻔했어. 항상 네가 힘들 때는 엄마가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 딸이어서 너무 고마워.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는걸. 천천히 해도 괜찮아. 네가 제일 소중해. 너도 힘들 수 있겠다. 힘들면 얘기해. 우리 아들 최고. 우리 아들 매일 사랑해. 너는 항상 엄마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엄마 딸이야. 언제나 엄마에게 너는 1번이야.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사랑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남민경님, 작년에도 강의 듣고 한참 울었는데 시작부터 울리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제가 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왜 눈물 나요? 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줬던 잊지 못할 고마운 말 떠올려서 눈물 나는 거고요. 내 자녀에게 내가 해줬던 말 떠올리면서 아 잘했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지금 여기에 못 올리고 계신 분들은 아 마땅히 생각이 안 나서 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또 마음이 짠하실 테고요. 아 나는 요즘에 싸우기만 했네. 또 반성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건 우리에게는 다 소중한 경험입니다. 와우, 진짜 좋은 답이 올라왔다. 엄마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처럼 소중한 딸이 있는지 모르겠다.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 너무 좋아요. 자, 전부 다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런 말만 하고 살아요, 우리. 정말 너무 미운 날도 있어요. 정말 너무 미워가지고, 예,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아우 정말 자식 복도 지질이 없지. 막 이런 생각 드는 날도 어쩌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 순간을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제가 왜 여기에 내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던 말 써보세요. 내가 내 아이에게 정말 했던 말 중에 후회하는 말 써보세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억에서 지워요. 지워요. 이미 끝난 거 지워요. 왜?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내 기억에 가장 좋은 거, 그리고 내가 했던 말 중에 지금 가장 좋은 말들 제가 떠올려 보자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나간 일은 우리의 전생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럼 전생은 끝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 고마웠고 행복했던 추억은 이렇게 기록하고 기억해 놓읍시다. 하지만 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도 있지요? 예,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좋은 교과서가 되어 주었잖아요.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혹시 있나? 어떤 거 있나? 그러면 그걸 지금까지도 원망하고 분노하는 분들이 상담실에는 많으세요. 근데 그건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난 일이고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이미 이빨 다 빠진 호랑이 되어 있는데 계속 원망하고 분노하는 분들 계세요.
그건 과거에 저당 잡혀서 오늘까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불행하면 내 자녀에게도 행복을 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지나간 건 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지나간 건 흘려보내고, 그리고 부모님이 용서가 안 될 때는 부모님을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줬어요. 어떤 교과서? 난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나는 내 자녀에게 그런 상처 주지 않아야지. 아, 내가 받았던 상처를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지.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어때요? 좋은, 예, 교과서 하나를 부모님에게 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아이고, 아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 둘이 안고 울고 있네요. 아이도 갑자기 마음이 찡해진다며. 너 이름 뭐니? 너 진짜 너 천재구나. 이 시간에 들어와서 지금 가족교육, 부모교육 하는데 같이 듣고 있어. 아우 정말 너무 똑똑한 아이예요. 맞아요. 이런 거 같이 들어도 좋아요. 애들도 와서 같이 들으라고 하셔도 돼요. 예, 여러분 저는 이때까지 상담하고 교육하면서 가족교육하면서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를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내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많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또 많더라고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데도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뭐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전달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러분. 사랑의 언어는 서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언어로 말을 한다고 해서 그에게 사랑의 언어가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라는 심리학의 한 분야에선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언어는 외국어를 배우듯이 배워야 하는 거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나에게서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내 아이가 엄마인 내가 어떻게 대해주면 행복을 느끼는지, 어떻게 대해줄 때 감사를 느끼는지 계속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그 아이의 생각을 우리가 물어보아야 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가끔 적극적인 아이들이 엄마, 나 사실 작년에 엄마가 그 말했을 때 너무 상처받았어. 아빠가 나 6살 때 아빠가 나한테 이랬잖아요. 그때 저 엄청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 계세요. 야, 기억 하나도 안 난다.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제일 상처되는 게 나는 너무 상처받아서 얘기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기억도 안 난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거 더 황당하죠. 예. 그럴 때 더 상처받고 대화하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한 번쯤 물어봐야 돼요. 야, 아빠는 기억 안 나는데 너 혹시 상처받은 거 없어? 혹시 엄마 아빠 말 중에 너한테 마음이 좀 섭섭하거나 좀 듣기 힘든 말 없어? 우리가 몰라서 상처 줄 수도 있으니까 알면 상처 안 줄 수 있잖아. 그리고 모르고 준 상처가 있더라도 사과하고 싶어. 이런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의 언어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그 아이가 듣고 싶은 말, 그 아이가 받고 싶은 스킨십. 네. 그리고 그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언어로 말해 주어야 그 아이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실, 가족 관계에서 공부는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 사이에서 제일 공부를 안 해요. 왜요?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공부하지 않고 가까우니까 만만하니까 그냥 가장 편하게 예, 말을 할 때도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막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가까운 관계고 평생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신중해야 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관계가 사실은 가족 관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대화하는 걸 보고 대화법을 익히고요. 우리 부모가 싸우는 걸 보고 싸우는 방법을 익히고 우리 부모가 화해하는 걸 보고 화해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가정이라는 공간은요.
엄청난 하나의 학교라는 거예요. 예, 엄청난 교육기관이자 인간관계의 실습, 예, 기관이자, 예, 그리고 유일하게 사랑을 진심으로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감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 정말 중요한 이 공간에서 이 교육기관이라 그랬죠, 가정도. 내가 교육자로서 내 자녀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나? 그리고 사랑의 소통의 메신저로서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내 가족에게 잘 표현하고 전달하고 있나? 우리는 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자, 이제 자유롭게 여기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녀 교육 또 가족 관계에 있어서 고민이 있는 것들, 예, 활발하게 올려주십시오.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예, 상담을 하나 했어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이 이제 아버지랑 같이 상담을 왔어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고등학교 2학년 이 남자아이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고 예,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생각해 온 건 뭐였냐면 아, 나는 정말 그 백종원 아저씨처럼 이런 음식 사업을 하고 싶어. 그래서 얘가 막 유튜브 보면서 막 요리하고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봤고 그리고 내가 고등학생만 돼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야지. 그리고 보고 배워야지. 예. 이런 생각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부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이제 고1이 되자마자 열심히 식당 알바하면서 음식도 배우는 거 더 열심히 보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공부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네. 근데 이 아버지의 삶이 평생 장사를 하셨고 장사하면서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내 아들은 공부했으면.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진짜 내 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어떤 희생이건 하겠다. 그리고 아빠가 생각할 때 내 아들만큼은 공부를 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누구의 욕망이에요? 아버지의 욕망이죠. 아버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장사하는 아빠를 보면서 좋았고 자기는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많이 팔고 프랜차이즈 식당을 많이 하는 이게 꿈이어서 이 아이가 알바를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빨리 자기가 대학 이런 뭐 조리학과 이런 데 빨리 가서 예, 조리사 자격증 빨리 따고 예, 전문대 졸업 빨리 하고 그리고 빨리 현장으로 나가고 싶은데 이 고등학교 3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퇴를 하고 싶다였어요.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보고 빨리 대학에 가는. 그러면 1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계획을 듣는데, 오, 저는 감탄했어요. 예, 검정고시에 대해서도 스스로 다 알아보고요. 지금 자퇴하면, 예, 6개월 후에 검정고시를 볼 수 있으니까 내년 몇 월 달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과목 뭐뭐뭐 보고요. 몇 점 이상이면 내신 성적으로 쳐줘서 내신 성적도 아주 높게 받을 수 있고요. 어느 대학 무슨 과에 제가 가면, 예, 이대로만 딱딱되면 친구들보다 1년 빨리 대학에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문대 2년 졸업하면 내 친구들 대학교 1학년 끝나고 2학년 올라갈 때 저는 이미 전문대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어요. 자기의 계획이 아주 확고했어요. 전 사실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너무나 꿈이 확고하고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상담실에 온 이유는 아빠의 말이 맞는데 이 아이가 정말 아빠의 생각이 맞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인생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망치려고 하고 있다고 저한테 쟤를 좀 혼내주라고 애를 끌고 온 거였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너 정말 훌륭하다. 정말 똑똑하다. 네 계획을 말해봐. 그 아이가 너무나 계획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얘기하더라고요. 그 계획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정말 보통 17살들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 아이를 응원해줬어요. 너 훌륭하다고. 그리고 네 미래가 기대된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불만을 가지셨죠. 하지만 아이의 욕망과 아이의 소망을 존중해주지 않고 그 아이에게 공부만 하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공부할까요? 아니요.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자기의 꿈과 또 재능 발견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되어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욕망대로 될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자기에게 공부하라, 공부해서 화이트 칼라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숨이 꽉 막힌다고. 근데 그 아버지는 결국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되게 원망하셨어요. 저는 그 아버지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응원해주면 이 아이가 더 크게 잘 자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생각해야 돼요. 나의 소망과 나의 욕망이 내 아이의 소망과 욕망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의 소망과 욕망을 더 존중해줘야 될까요? 네. 아이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 죽는 날까지 손 꼭 잡고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아이보다 우리는 몇십 년 빨리 죽을 거라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소망과 욕망을 존중해 주는 것, 우리 그걸 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지도를 그려주고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그 아이를 이렇게, 새끼줄로 내 허리 묶고 그 아이를 허리 묶어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의 꿈에 맞는 지도를 함께 그려주고 그 아이에게 같이 그린 그 지도를 함께 걸어갈 때 이 아이가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아주 성능 좋은 나침판 하나를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쵸? 예, 좋아요. 자, 질문이 올라왔네요. 네, 봅시다. 아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잘 지내는데 가끔 아빠의 엄한 훈육 때문인지 저한테 둘만 있으면 어색하다고 엄마 나가지 마.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랬어요. 아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이러셨잖아요. 같이 게임도 하고 잘 지내는데 아빠가 되게 잘해주시네요. 그런데 아빠가 너무 엄하게 훈육을 하신다고요? 아, 그래서 엄마가 더 편하니까 엄마 나가지 마. 이럴 때가 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어, 그래요. 그런데 엄마는 친구 같은 엄마, 아빠는 잘 놀아주지만 좀 무서운 아빠이신가 봐요. 예. 근데 이건 뭐 궁합이 좋아 보입니다. 궁합이 좋아 보이고,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아빠를 좋아하잖아. 근데 왜 자꾸 엄마 보고 옆에 있으래? 아빠 무서워? 이렇게 물어보고, 어떨 때 무서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연습해야 돼요. 아빠가 어떤 말 할 때 무서워? 어떨 때 무서워? 그럼 아빠가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빠한테 요청하자. 근데 엄마가 하면 잔소리지만 네가 아빠한테 직접 부탁하면 아빠가 더 잘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아이가 아빠한테 요청할 수 있도록 엄마가 친구 같은 상담자 역할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 뭐 이건 고민도 아니네. 고민도 아니야. 그쵸? 그래요. 자, 그리고요. 요즘은요. 제가 상담하면서 굉장히 놀라고 있는 게 요즘 막 아이들이 스트레스, 우울, 막 굉장히 괴로운 일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몇 년 전에 막 자해하는 게 아주 유행처럼 떠돌았었어요. 특히 중학교에서. 근데 그게 초등학교까지 내려와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막 이렇게, 좀 힘들고 이런 일 있으면 막 손목 긋고 자해, 뭐 심하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시가 나게 해서 애들끼리 카톡에 돌리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만난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혼자 방에서 이렇게 자해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부모님이 데리고 오셨는데, 아빠는 고등학교 선생님,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예, 그런데 내 아이가 그렇게 자해한 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향적인 아이들 잘 키워야 해요. 내향적인 아이들은 우리가 너무나 말없고 조용하고, 그리고 뭐 자기의 욕구 표출 뭐 이런 거 안 하죠. 내향적인 아이들 화도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요. 쟤는 너무 착해요. 그리고 쟤는 다 알아서 잘해요. 쟤는 불만도 없어요. 쟤는 말도 없어요. 내향적인 아이들을 무조건 착하고 순한 아이로 우리가 착각하고 또 계속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 아이를 길들이는 경향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3, 4학년 되면 사춘기 막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사춘기가 왔을 때 자기의 욕구와 그리고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면 굉장한 스트레스로 쌓여서 그게 주체할 수 없는 날, 자기의 안 좋은 감정이 가득 차서 주체할 수 없는 날,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로 표현하는 건 어려서부터 잘 적응도 안 됐고, 그리고 내 기질도 그런 기질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 자기를 막 야단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한 성격일까? 나는 왜 이렇게 감정 표현도 못할까? 자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충격받은 건 뭐였냐면요. 우린 굉장히 사이 좋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아무런 허물 없이 친구처럼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자해한 걸 발견하고 너 언제부터 했어? 물어봤더니 1년 됐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벌써 흉터가 한 4~5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도록 부모님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이랑 친하다고 착각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정말 속 깊은 속대화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물어봐야 돼요. 너무 내향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 요즘 뭐 힘든 거 없어? 뭐 학교에서 힘든 거 없어? 없다 그래요, 그런 애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질문이 좋습니다. 엄마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나는 우리 딸 맨날 도와주고 싶은데, 너 좀 힘든 거 없어? 엄마가 들어줄게, 얘기해봐.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이자 상담자래. 엄마가 잘 들어줄 수 있잖아. 엄마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이거 좋아요. 엄마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엄마가 뭐 들어줄 거 없어? 자꾸 물어보면 10개 중에 1개는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는 친해서 얘가 늘 말 잘해요. 물어보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말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 현장에서 참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부모님은 얘랑 되게 친하고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말 안 하고 혼자 병이 된 게 사실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자주 물어보자. 그리고 뭐 도와줄 거 없어 물어보자. 이러면 좋겠습니다. 아우, 질문이 많이 올라왔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자, 중1 남자아이 엄마예요. 어렸을 적 소심했던 제 모습을 너무 닮은 그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 큰아이의 모습을 아빠는 답답해하고 너무 혼내요. 단점을 물려준 것 같아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에 제 모습을 꼭 닮은 아들이 저는 너무 이해가서 마음이 쓰여요. 아, 이현나님. 아, 중1 남자아이. 요때 중요합니다. 이 남자아이들이 중학교 1, 2, 3학년 때가 정말 감정 조율이 잘 안 될 때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 아이들의 성격이 형성될 때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적 소심했던 제 모습을 너무 닮아서 그 모습이 너무 싫더라. 여기에 우리 좀 집중할까요?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닮은 아이를 보면 그걸 너무 싫어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모든 자녀랑 동등하게 친하지 않죠.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라고 하지만 제가 상담해 보면요. 깨무는 강도가 다 달라. 더 친한 자식 있고 좀 더 어색한 자식 있고 그리고 더 예쁜 자식 있고 또 사실은 좀 미워하는 자식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들 또는 아빠들이 유난히 미워하는 자식을 보면 자기랑 똑같은 자녀를 미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저 아이가 닮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엄마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무 이해가 가서 마음이 쓰인다고요. 예. 자, 답답하다고 너무 혼낸다. 이게 소심한 아이들이 답답하다고 혼나야 될 일입니까? 이 소심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아이는요, 굉장히, 어떻다고, 마음이 여린 아이예요. 소심하다. 우린 소심한 걸 뭐라 그래요? 그리고 답답하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여리고 굉장히 섬세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글 쓰는 사람, 예술가들 보면 이렇게 여리고 섬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 잘 표현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때요?
예술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다른 걸로 표현하는 게 더 탁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아빠가 너무 혼낸다면서요. 아빠랑 성향이 다르다고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을 자꾸 야단치면요. 더 입을 닫고 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요. 자,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보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아이를 답답하다고 자꾸 야단치면요. 더 멀어져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마음 갖게 될까요? 그런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사랑하는 걸 배워야 하는데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답답한 사람이야. 나는 소심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나를 미워하면 그거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인이 될수록 사회로 나갈수록 내가 잘해도 미움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 스스로라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되면 이 자아 존중감도 낮아집니다.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면 어때요? 사회에서 경쟁하는데 얼마나 손해가 많고 얼마나 힘든가요? 이 아이를 결코 야단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빠가 이 방송 같이 보고 계신다면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이 링크는 바로 지우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요 링크는요, 내일까지 두겠습니다. 내일까지 둘게요. 배우자가 같이 못 봤다면 내 배우자가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바로 지우려고 했는데 이 아버지 때문에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혼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점을 물려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엄마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예,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너는 여리고 세심한 마음을 가졌어. 이런 너의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자. 그리고 너의 이 여리고 세심한 마음이 더 훌륭하게 쓰일 곳이 있을 거야. 상담자들, 여리고 세심한 마음을 가졌어요. 글 쓰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 가진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기다려주고 이 아이가 표현을 잘 못해도 너 지금 마음이 이런 거야? 아니야? 응, 그래 말하고 싶을 때 해 기다릴게. 응,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엄마도 엄마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왜 이게 단점이라고 정해버리셨어요? 단점이 아니라 엄마도 이렇게 여리고 세심한 마음 가졌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꼭 닮았네. 그러니까 엄마가 너도 좀 더 이해해 줄게. 이렇게 해야죠. 그쵸? 이제부터 이렇게 하세요. 예. 속 얘기를 전혀 안 하는 아들 중1이잖아요. 그쵸? 속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빨리빨리 말을 못해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계속 혼내보세요. 입은 더 닫게 되고 마음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제가 말한 방식 한번 써보십시오. 예, 그 다음 아이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소극적이고 그냥 감추고 표현하지 않으려 해요. 아유, 연속돼서 같은 질문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이 얘기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감정소통이에요. 이 감정소통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배웠냐면 엄마 뱃속. 엄마 뱃속에서 우리는 탯줄로 어때요? 10달 동안 엄마랑 묶여 있었어요. 엄마랑 감정 소통하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리고 태어난 이후로도 자, 우리가 10개월 동안 말 못했죠. 그러면 의사소통 뭘로 했어요? 표정. 엄마 아빠의 표정. 네. 여러분, 의사소통에서 목소리 문자로 전달되는 의사소통은요, 7%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3%는 이 표정과 체온입니다. 이 속마음을 잘 표현 안 하고 감정 표현 안 하는 아이들은요, 사실 부모님이 이 표정의 언어로 충분히 소통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 미안해, 엄마가 걱정돼, 엄마 좀 속상해,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 너무 예쁘다, 우리 딸 진짜 고맙다. 사실 말보다 표정으로 더 잘 전달되는데 이런 표정들로 감정 소통 많이 했나. 그리고 체온의 언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온의 언어 내가 스킨십 정말 많이 했나. 등 두드려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예. 그리고 화이팅! 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주먹으로도 이렇게 화이팅!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런 잔잔한 스킨십, 체온을 나누는 언어.
내가 좀 많이 나눴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때는요. 표정의 언어로 예, 계속 시도해보고 그리고 체온의 언어로 계속 가까워지십시오. 그 다음에 말문이 열립니다. 한번 해보지요. 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큰애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숙제, 일상의 일과 등을 힘들다며 가끔씩 버티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아이를 다뤄야 할까요? 이게 아빠의 질문이에요. 혼내야 하나요? 아니면 기다려줘야 하나요? 아님 부드러운 훈육이 좋을까요? 엄마에게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아빠가 상대적으로 편하다 보니 아빠한테 가끔씩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랬어요. 5학년이잖아요. 5학년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거, 숙제, 일상의 일과, 힘들다며 가끔씩 버틴다. 예. 자, 여러분, 버틸 때. 자, 버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단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야단쳐도 잘 안 하니까 여기에 지금 질문 올린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뇌에는요,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확 올라갈 때가 있고,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확 꺼질 때가 있습니다. 자, 잔소리로 내 자녀의 행동을 좋게 변화시킬 확률 몇 퍼센트일까요? 내가 야단을 쳐서 내 아이의 행동을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확률 몇 퍼센트일까요? 무려 0%입니다. 이 아이에게 잔소리하거나 충고하거나 아이가 듣기 싫은 말을 했을 때 행동의 스위치에 불은 확 내려갔어요. 그런데요, 행동의 스위치에 불을 올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가 늘 100%안 하는 건 아니죠. 그쵸? 100%안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아이가 이걸 스스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진짜 기다리세요. 그때를 기다렸다가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겁니다. 자, 칭찬의 기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때를 기다렸다가 적극적으로 칭찬하셔야 돼요. 칭찬을 할 때는 결과를 칭찬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행동을 구체적으로 관찰해서 칭찬해야 돼요. 결과를 칭찬하지 말고 우리 아들 숙제 다 했네. 잘했어. 결과 칭찬한 거잖아요. 예. 수행평가 100점 맞았네. 잘했어. 결과 칭찬한 거잖아요. 이거 너 이렇게 하지 말아요. 아이가 좋은 행동을 할 때 스스로 숙제를 하고 앉아있는 그 순간 행동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일상의 일과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밥 먹어라 했는데 바로 와서 밥을 잘 먹는다던가 양말 벗어서 뒤집어서 던져놓는 게 아니라 양말 벗어서 세탁기에 잘 갖다 놨다던가 엄마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즉각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네. 우리 아들 엄마가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앉아서 숙제를 해. 와, 우리 아들 진짜 스스로 할 수 있었네. 아유, 내가 우리 아들을 믿어. 이렇게 끝내야 돼요. 근데 엄마들은 이럴 때 칭찬하면서 꼭 뭘 붙여요? 우리 아들 스스로 할 수 있었네. 아유, 이렇게 잘할 걸 왜 평소에 안 하고 엄마 속을 썩이고 이런 말들을 막 자꾸 갖고 와요. 이거 무효예요. 칭찬할 땐 화끈하게 칭찬만. 네. 우리 아들, 나는 네가 책상 앞에 앉아있는 모습 보면 너는 어쩜 그렇게 앉아있는 라인도 예쁘냐? 너는 뭐 집중해서 뭐 글씨 쓸 때, 엄마는 너무 멋있어 보여. 우리 애기, 어머, 오늘은 글씨도 잘 썼네. 남자애들이 이렇게 글씨 반듯반듯 쓰기 어려운데, 어머, 엄마 5학년 때보다 네가 훨씬 잘 쓴다. 이런 식의 칭찬만 하라고요. 여러분, 나의 좋은 행동을 누가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뇌 속에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확 올라갑니다. 그 행동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글씨 더 잘 쓰고 싶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라인이 예쁘다 그랬잖아요. 더 이렇게 바르게 앉아서. 그게 아이들의 뇌예요. 아이들의 욕구예요. 그래서 핀란드 학부모 교육에서는요. 1순위가 뭐냐면 아이의 단점을 지적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단점 지적하고 잔소리하면 잘 키우는 것 같죠? 그 아이의 행동을 좋게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죠? 그거 어른들의 100% 착각.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확 내려간다. 그래서 단점 지적하고 싶을 때 좀 참으세요. 참으세요. 부모가 하는 잔소리, 훈육의 말 중에 꼭 필요한 건 몇 분의 몇이었게요? 1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잔소리를 90% 줄이세요. 꼭 필요한 건 그 10%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행동을 관찰하다가 칭찬하자. 자,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이 아들이
뭐 10% 알아서 하고 90%안 하려고 버틴다. 그러면 90% 그거 좀 우리 밀어놓읍시다. 5학년이니까 아직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 5학년이니까 다 하기 싫을 때예요. 그쵸? 특히 남자애들은. 그러니까 정말 얘가 알아서 하는 10% 그때를 기다렸다가 구체적으로 잘 칭찬하자.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예. 자, 초1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자존심은 강한데 본인의 속마음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오늘 우리 비슷한 애들 많네. 예를 들면 본인이 원하는 놀이가 있어도 친구가 자기 주장을 좀 더 강하게 하면 본인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속상해서 울어요. 같이 자주 대화를 해도 해결이 잘 안 돼요. 앞으로 아이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까요? 아유, 진짜 착하다. 착하다. 그쵸? 예, 너무나 착한 아이다. 우선은요, 이 아이가 이런 걸 속상해할 때 안아주고 칭찬해 주세요. 우리 애기 정말 착해. 그래,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착해서 친구한테 양보하고 싶었던 거야? 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 양보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말을 못하겠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 안아주세요. 아유, 그랬어. 진짜 너가 너무 착하구나. 그런데 우리 애기야, 이렇게 너무 많이 나를 양보하고 참다 보면 이렇게 집에 와서 눈물이 나. 그러면 가슴속이 계속 속상해. 계속 속상하다 보면 친구가 미워질 수도 있어. 걔들이랑 놀기 싫고. 그런데 있잖아. 친구들한테도 너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친구랑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야. 네가 용기 내서 싫어.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거 한번 하면 안 돼? 응. 저번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친구가 흔쾌히 좋다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너 기분이 어때? 그 친구에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너는 그 친구를 더 좋아하게 될 거야. 이게 친구끼리 잘 노는 거야. 이렇게 말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요. 규칙 정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친구한테 말해. 친구한테 말해서 한 번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한 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자. 우리 한 번 한 번씩 하자. 이렇게 규칙 정하고 놀자. 친구랑 놀기 시작할 때 네가 규칙을 제안해봐. 그래서 서로가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거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방법은 아주 효과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아, 내일부터 칭찬, 예, 화끈하게 하겠다라고 써주신 분들 많습니다. 아, 칭찬은 거의 안 하고 잔소리를 너무 했네요. 아이고, 잘못하셨어요.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안 올라갑니다. 네. 자,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못하는 게 있을 때 제 입장에선 그 아이에 대한 선입견이 되어서 그런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볼 때가 있는데 그런 제가 너무 두려워요. 내가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두려움이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 오늘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엄마가요. 엄마의 표정을 아이들은 귀신같이 읽어요. 엄마의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감정 소통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아이들은요, 엄마의 표정만 봐도 엄마의 마음을 100%다 읽어내요. 엄마의 표정만 봐도. 예.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구나. 애들은 압니다. 엄마가 지금 나한테 화났구나. 엄마가 나한테 짜증났구나. 엄마가 나한테 실망했구나. 애들은 그러면 표정으로 엄마가 이런 걸 말하면 엄마 표정을 계속 살피고 눈치를 보게 돼요. 그리고 주눅이 들게 돼요. 그 행동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 있게 못해요. 그래서 애들이 보면요. 눈치 많이 보는 애들이요. 어떤 행동하기 전에 엄마 표정을 살펴요. 그리고 엄마 표정이 좀 안 좋으면 안 해요. 그리고 엄마가 없을 때는 자유롭게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없을 때도 뭘 못해요. 왜요? 엄마 표정 보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늘 눈치 보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표정으로 많은 얘기를 하십시오. 특히 부정적인 표정. 부정적인 표정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예, 짜증나는 표정, 실망하는 표정, 예, 뭐, 하지 마! 막 이런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뭔가를 두려워서 도전을 못하게 하는 엄마들의 표정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건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해당합니다. 예. 이걸 이제 그 심리학자가, 이걸 연구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이혼하는가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봤더니 표정의 독, 표정의 독이 풍부한 부부가 이혼을 더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어떤 표정? 무시하는 표정. 예. 멸시하는 표정. 예. 그리고 아주 짜증내는 표정. 예.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 날 무시하고 아이고 이런 표정이요. 아이 웃기시네 이런 표정이요. 예. 이런 표정을 많이 짓는 부부일수록 이혼을 훨씬 많이 하더래요. 말의 독보다 표정의 독이 훨씬 무섭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 내 아이를 눈치 보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표정으로 사랑과 널 믿는다. 아,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내 딸이어서 고마워. 이런 응원의 표정만 주어야지. 예, 아이를 주눅들게 눈치 보게 하는 표정 우리 정말 예, 조심하기로 오늘 약속해요. 예, 꼭 그렇게 해요. 네, 좋습니다. 아, 고추장 TV님께서 저는 반대인 아이를 키우는 초등학교 1학년 엄마인데 이것 때문에 놀이터를 잘 안 가게 되네요. 그랬어요. 이 아이는 자기 말만 듣기를 원하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대요. 아, 고추장 TV님, 음. 우리 아이가 오히려 너무 강하다, 그쵸? 지가 고집 부리는 대로 남이 다 따라줘야 되고 막 이런가 봐요. 어머니 걱정되시죠? 그럼 이 아이를 야단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아이의 행동을 좋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자, 아이들을 야단치고 훈계한다고 그 아이의 행동이 좋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행동을 좋게 바꾸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에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걱정되고 불안할 때 아이에게 화내고 짜증내게 되거든요.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걱정되고 불안할 때 화내고 짜증을 내요. 그럴 땐 솔직하게 내 감정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들아, 난 네가 친구들하고 다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네가 놀이터에서도 네 주장만 강하게 하고 아이들한테 너무 네가 윽박지르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돼. 왜냐면 너 자꾸 그러면 친구들이 너를 혹시라도 싫어하고 멀리할까 봐 걱정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멋진 아이인데 친구들이 너를 그렇게 오해할까 봐 너무 걱정돼. 우리 아들은 친구들이랑 노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 그러면 한 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한 번은 양보해줘. 그래야 친구들이 네 주변에 많이 몰려들 거야. 그래야 네가 얼마나 재밌고 좋은 아이인지도 아이들이 알게 되잖아. 친구들이 너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 얼마나 착하고 멋진지 얼마나 알거든? 그러니까 아들, 친구들한테 한 번만 우리 양보하는 거 그거 연습 좀 해보자. 엄마 부탁이야. 이렇게요. 감정을 고백하고 부탁의 말로 얘기해야 합니다. 야단치는 건 행동의 스위치 불을 완전히 전원까지 다 내린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예. 자,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네, 네, 여자아이고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해요. 남자 친구들과도 스스럼 없이 잘 지내는 활달한 아이예요. 코로나로 요즘 학교에 가도 친구들과 얘기도 못하고 학교 끝나고 놀 수 있는 애들이 없대요. 그래서인지 요즘 한 친구하고만 노는데 남자아이예요. 남자 친구와 노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데 매일매일 서너 시간씩 같이 다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어릴 때 남자애들이랑 그렇게 친했어요. 예. 이건 성향이잖아요. 성향이고 또 이 남자아이가 굉장히 섬세하고 또 여자의 성향을 가진 아이일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걱정할 건 그 친구에게 나쁜 습관을 얘가 배워오나? 그 친구가 막 욕을 하는데 욕을 배워왔나? 이 친구랑 놀면서 얘가 행동 습관이 아주 나빠진 게 있나? 이러면 걱정할 게 있지만 남자냐 여자냐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입니다. 첫째는 1학년인데 둘째가 18개월이에요. 첫째가 항상 저랑 같이 그림도 그리고 게임도 하고 싶은데 둘째가 다리 붙들고 달라붙어서 첫째한테는 항상 기다려 좀 이따가 하면서 미루게 돼요. 퇴근하고 와서는 몸도 천근만근인데 두 아이가 다 제게 붙으니 몸은 하나고 항상 첫째가 원하는 걸 못 들어줘요. 첫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갖고 싶은 거 이거저거 얘기를 하는데도 잘 들리지도 않고 둘째를 쳐다보고 있고 둘째를 안고 있고 둘째를 먹이고 있고 첫째가 엄마 나 좀 안아줘 엄마 나한테 좀 웃어줘라고 하는데 너무 미안하면서도 힘에 부쳐요. 아휴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아이인데요. 저희 센터에 왔는데 지금 둘째는 돌 그리고 첫째가 5살이에요. 근데 이 5살이요.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무 슬퍼요. 왜 슬퍼? 이모가 들어줄게 얘기해봐. 엄마 아빠는 동생 돌보느라고 저한테 너는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저리가 나중에 해줄게. 저리가 나중에 해줄게. 너는 다 컸으니까 너 스스로 밥 먹어. 너는 다 컸으니까 옷 혼자 입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무 슬펐겠다 이랬더니 얘가 울면서 나도 아직 아인데 이러고 울었어요. 제가 안고 얼마나 같이 울었나 몰라요. 얘도 아직 애예요. 1학년인데. 얘가 만약에 다른 집 늦둥이 애라고 해봐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아빠가 막 업어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이제 겨우 1학년인데요. 엄마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 둘이랑 같이 있으면 계속 18개월짜리한테 눈이 가지요. 예. 그러면 이 1학년 이 첫 애가 동생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동생이 태어나서 내 걸 너무 많이 뺏겼고. 왜냐면 혼자 누렸던 시간이 어때요? 혼자 사랑을 받았던 게 한 6년은 혼자 사랑받았잖아요. 그 혼자 주인공이었던 6년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때요? 내가 왕이었다가 폐위된 거예요. 조그만 게 왕이 됐어요. 자긴 폐위됐어요. 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는 가능하다면 누가 아기를 봐줄 사람이 있다면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이 둘째를 좀 맡기고 이제 18개월이면 하루에 몇 시간씩 좀 어디 맡겨도 되지 않나? 하루에 뭐 한 2시간 정도라도? 전 그걸 권하고 싶은데요. 예. 그 아파트 내 어린이집 이런 데 뭐 2-3시간 맡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애도 좀 가서 놀고 그때만 하루에 진짜 딱 시간을 정해야 돼요. 이 아이한테만 집중하는 시간. 예. 아니면 그거조차 안 되면 주말에라도 몰아서 한 3-4시간 이 첫째하고만 놀아야 돼요. 둘째가 없는 곳에서. 얘기도 충분히 실컷 들어주고 스킨십도 충분히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예. 아이고 이 아이도 아직 아이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라. 시간을 확보해서 정말 1대1로 이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이 자리 잡을 거고요. 그리고 동생과의 관계도 정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와 동생이 잘 지내게 하려면 1학년이 첫 아이에게 시간을 좀 투자해달라. 엄마의 시선과 엄마의 귀를 더 많이 내어주셔야 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오빠가 어려서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평생을 오빠를 돌보고 답답했었어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가끔 첫째가 답답한 행동을 하면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말씀하신 한숨 짜증 화를 내게 돼요. 바로 후회를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 화가 나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 상담 치료 받으세요. 자, 보세요. 나의 과거의 상처를 왜 내 자식에게 대물림합니까? 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가끔 답답한 행동을 하면 답답한 행동의 기준이 뭡니까? 이 엄마가 잖아요. 그냥 엄마 마음에 안 들면 답답한 거잖아요. 예, 이 아이는 조금 느린 아이일 수도 있고 느린 아이들은요. 신중해서 그런 겁니다. 말을 느리게 하는 아이, 뭘 물었을 때 대답을 한참 있다 하는 아이, 속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행동이 느린 아이, 게으르고 답답한 아이가 아니라 얘 좀 겁이 많을 수도 있고요. 좀 더 조심성이 많아서 그걸 좀 하는데 시간이 빠르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 답답하다는 기준을 나 마음대로 정해놓고 답답한 이 아이한테 왜 화를 냅니까? 그리고 내 상처가 뭔지 본인이 아시잖아요. 오빠로 인한 상처. 이거 왜 상처를 내 아이에게 덮어 씌우고 대물림해요? 좋은 것만 줘도 우리 아이들은요, 내 생각보다 빨리 자라요. 그리고 금방 부모 품을 떠납니다. 19살이면 떠나요. 19살까지 몇 년 남았어요. 많이 안 남았어요. 좋은 것만 줘도 다 못 줘요. 근데 왜 내 상처까지 왜 줘요? 선생님도 고생하셨어요. 지적장애가 있는 오빠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지금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조금만 내 어린 시절의 상처를 건드리는, 떠오르는 그런 행동을 하면 걔한테 막 내 상처를 막 다 퍼붓고 내 인생에 화나는 걸 걔한테 지금 화풀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선생님 상담 좀 받아보세요. 금방 내면 아이 치료,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좀 달래주고 다 끝난 일이야. 그리고 나는 내 아이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줘야지. 따뜻하고 인자한 엄마, 내가 받았던 상처 내 아이가 받지 않게 해야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요. 부탁드려요.